반갑습니다. 체인지 마인드입니다. 평생 가난 벗어나는 사고방식, 부자의 뇌로 리셋하는 법.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항상 돈 때문에 허덕일까?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만약 이런 생각이 자주 드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가난은 단순히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돈을 버는 기술보다 돈을 대하는 태도, 즉 특정 사고방식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그 사고방식을 학습하고 체화합니다. 이는 인지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장형 사고방식과 또 일맥상통하는데, 자신의 능력과 지능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노력과 학습을 통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려 하지만 정작 돈이 모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 즉 우리의 뇌 속에 깊이 박혀있는 가난한 사고방식을 바꾸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토마스 스탠리의 연구에 따르면 백만장자들의 공통점은 높은 학력이나 부유한 배경이 아니라 특정 재정 관리 습관과 사고방식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뇌를 부자의 뇌로 리셋하여 평생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5가지 사고방식 전환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재정 독립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가난한 사고방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결핍 사고방식입니다. 늘 부족하다, 없다에 초점을 맞추는 생각이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시나요? 나는 돈이 없어서 이걸 못해.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이건 너무 비싸서 나랑은 상관없어. 이러한 말들은 단순히 불평을 넘어 우리의 뇌에 결핍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를 희소성 효과라고 부르는데,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단기적인 판단에 치우치게 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즉,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오히려 단기적인 소비에 더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 부자들은 풍요 사고방식을 가집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만들 수 있을까? 어떤 기회가 있을까에 집중하죠. 이들은 현재의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미래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100만 원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고민하는 식으로 사고가 전환됩니다. 결국 가난한 사고방식은 우리를 피해자로 만들지만 부자의 사고방식은 우리를 창조자로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결핍 사고방식에 갇혀있지는 않은가요? 오늘부터라도 없다 대신 어떻게 얻을까로 질문을 바꿔보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를 부자의 길로 이끌 최초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가난한 사고방식은 소비 중심 사고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무엇을 살지, 어떤 것을 소비할지에 대한 계획부터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죠. 물론 소비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재정적 독립을 꿈꾼다면 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버는 것과 불리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들은 소비를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최신 스마트폰을 사는 대신 그 돈으로 자기계발 서적을 사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데 투자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입니다. 이렇게 높아진 가치는 결국 더 많은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되죠.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도 강조하듯이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고방식은 부채를 자산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새 차를 사는 것을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차는 감가상각이 심한 대표적인 부채에 가깝습니다. 반면 부자들은 부동산, 주식, 사업 등 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하여 돈이 돈을 벌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소비 계획부터 세우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부터라도 내가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하면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바꿔보세요. 이 사고방식의 전환이 여러분의 재정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킬 두 번째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극복해야 할 가난한 사고방식은 나는 못해라는 한계 설정 사고방식입니다.
새로운 기회나 도전이 나타났을 때 나는 경험이 없어서 안 될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실패하면 어쩌지? 와 같은 부정적인 자기 대화에 갇혀버리는 경우죠. 이러한 생각은 행동을 마비시키고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설명하는데,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실패로 인해 스스로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고 믿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잠재력을 스스로 가두는 가장 강력한 촉새가 됩니다. 반면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 해결 사고방식을 가집니다. 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했듯이, 성공은 수많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르는 것이 있다면 배우려 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우려 노력합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어려운 과제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곧 도전과 성취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혹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나는 못해라는 말 대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바꿔보세요. 이 긍정적인 질문이 여러분을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이끌어줄 세 번째 마법이 될 겁니다. 네 번째로 뿌리 뽑아야 할 가난한 사고방식은 나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고립 사고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나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거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거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해결하려다 더 큰 문제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사회학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즉, 사람들과의 관계, 네트워크가 개인의 성공과 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반면 부자들은 협력과 네트워크 사고방식을 가집니다. 이들은 멘토를 찾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배우는 것을 즐깁니다.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도 세계적인 부자들도 서로 교류하며 아이디어를 나누고 멘토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네트워크는 여러분의 순자산과 비례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멘토나 동료가 있으신가요?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세요. 독서는 물론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경험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여러분의 성장을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시킬 네 번째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할 가난한 사고방식은 즉각적인 만족 추구 사고방식입니다. 이는 나중보다는 지금 당장의 즐거움과 만족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당장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미래의 저축이나 투자를 미루고 현재의 소비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고방식은 단기적인 쾌락에 집중하게 만들어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합니다. 행동 경제학에서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은 이러한 즉각적인 만족 추구 성향이 미래의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눈앞의 마시멜로를 당장 먹지 않고 기다린 아이들이 나중에 더 성공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는 인내심과 지연된 만족이 부를 축적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합니다. 반면 부자들은 장기적인 관점과 인내 사고방식을 가집니다. 이들은 단기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큰 그림을 그리며 꾸준히 노력합니다. 당장의 소비를 줄여 미래의 투자를 늘리고 단기적인 수익률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성장을 기다립니다. 이들은 성공적인 투자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복리의 마법을 믿으며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재정적 자유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욜로라는 이름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지금의 작은 인내가 미래에 큰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명심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인내심이 여러분을 진정한 부자의 길로 안내할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는 5가지 핵심 사고방식 전환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고방식 전환의 결정적인 공통점은 바로 성장형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결핍 사고방식에서 풍요 사고방식으로,
소비 중심 사고방식에서 투자 중심 사고방식으로, 한계 설정 사고방식에서 문제 해결 사고방식으로, 고립 사고방식에서 협력과 네트워크 사고방식으로, 그리고 즉각적인 만족 추구 사고방식에서 장기적인 관점과 인내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은 모두 나는 더 나아질 수 있고 나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인식과 성장, 지향적인 태도가 개인의 행복감과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결국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넘어 여러분 스스로를 더욱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사고방식들을 삶에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재정 상태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여러분의 뇌를 재설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며 여러분이 어떤 사고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현실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재정적 자유와 풍요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사고방식 전환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세요. 없다 대신 어떻게 얻을까? 를 고민하고 소비 대신 투자를 우선하며 나는 못해 대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를 질문하고 혼자보다는 함께를 선택하며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여러분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어 부의 추월차선에 오르게 할 핵심적인 마음가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식들을 머릿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일상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결국 거대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5분씩 오늘 내가 감사할 3가지를 적어보는 것으로 풍요 사고방식을 연습하거나 매달 수입의 10%를 무조건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으로 투자 중심 사고방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재정 상황이 어떻든 이 사고방식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부자 라이프를 항상 응원합니다.